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운 보는 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먼저 할게요. 정화 운이 오니까 정화가 오면은 목의 인화를 봐야 돼요. 일단은 정화가 하는 일이 재련을 해야죠. 재련을 하기 위해서는 목의 인화가 가장 필요하죠. 목이 없으면은 실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력이라고 하죠. 지속력이 이제 부족하죠. 그리고 금이 없으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 중에서도 이제 간목이 없으면은 학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을목이 없으면 사회활동 경험이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화는 과거의 사회활동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여러가지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수습해서 이렇게 미래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습한 걸 가지고 인화를 해야 정화가 능력이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갑을목이 없으면은 인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또 정화가 열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갑을목이 열 에너지를 보강해주는 어떤 거 물질로 봤을 때 지속력이 부족하다. 뗄감을 다 떼버리니까 정화가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을 재련할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화를 열심히 했지만 경금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토가 없으면 정보조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외부를 바라다 보는 어떤 판단력이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뭐 내가 시장을 잘못 읽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토가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기토가 없다면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해서 내 비단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자본금도 여기에 들어가요. 자본금, 기획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기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자기가 자기 그릇을 모르고 너무 크게 시작했거나 자기가 자기 그릇을 모르고 너무 작은 것에 이렇게 매이는 일들이 기토가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정화가 이렇게 운에서 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화가 화다 해가지고 저 사주의 기존에 있는 화까지 합쳐서 목분을 하게 되면은 지나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요. 내가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해오던 여러가지 연구, 공부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간목이 목분이 되면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배운 학력을 쓰지 못하는 거니까 전공을 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을목이 목분이 되면은 일한 경험이 없어져요. 일한 경력, 사회적 경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다해서, 그렇죠? 화가 다한데 무토가 없으면 세상의 변화를 못 읽은 거죠. 항상 무토가 없으면 세상의 변화에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피는 거는 기토고, 만약에 무토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정화가 이제 운에서 오면은 인화하고 재련을 통해서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시 반복이네요. 그래서 목이 없어서 인화를 할 수가 없으면은
자기 실력이 없어서, 기술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는 걸 자기가 깨닫는 운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끈기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을 반드시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기술도 여기에 포함은 되지만 반드시 기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토가 부족하면은 정보 부족, 이제 정화가 부족하면 어떤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화가 이렇게 목이 없어서 인하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자본금 부족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화가 금을 재련을 하고 나면은 금생수를 해야 돼요. 수가 있어서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정간에 이때 이제 임수가 뜨면은 그동안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렇죠? 정화에게 금생수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상승 효과죠. 내 주특기를 인정받는다. 전문성이 상승하는 효과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금이 너무 많으면 특히 정윤년에는 뭐예요? 지지에 또 금을 가지고 오죠. 금이 많은데 또 금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그 금이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가 있어요. 금이 많은데 또 금이 왔으니까 귀하진 않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를 내놓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화가 금이 너무 많으니까 열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 말은 과중과료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과중과료에 시달리면서 내놨는데 내놓은 게 허접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일단 운에서 정화가 오면은 금을 재련해야 되니까 가불목의 인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이때 뭐 병화가 있다 이러면은, 병화는 목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병화가 있다 그러면 목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화운이니까 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의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술력이 발달되고 경험과 어떤 숙달, 그건 재련이라는 거죠. 경험과 숙달이라는 거는 이제 재련을 통해서 기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운에서 오면은 을목이 제일 먼저 맞이해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숙달과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화는 항상 늘 성장을 의미하죠. 목을 성장시키는 성장성을 의미하고, 정화는 숙달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주에 정화가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느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너무 커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거는 숙달된 것만 이제 기대하고, 전문가적인 아주 높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가 떠 있고 정화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주변 사람들이 예뻐해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화에게 바라는 것은 숙달된 기술을 바라는 거고, 정화가 있으면, 사주에 정화가 있으면 숙달된 걸 원하기 때문에 60이 넘어도 고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주변에서 거는 기대가 거의 이렇게 달인 정도의 전문가급 숙달을 원하기 때문에 평생 감동을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병화는 영원히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고객들에 대한 기대에, 그 고객들이 기대하는 거에 대한 충족감이라는 게 있는데, 정화가 없으면 실력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정화가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주변에 너무 이렇게 최고의 실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거에 부응하지 못해서 나는 실력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병정화가 두 개가 다 사주에 없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2017년도에 이제 정화가 오면은, 사주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숙달이 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제 운이 왔으니까 자기가 그때 이제 숙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신년 양력 8월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정화운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9월이죠? 8월이 지나면 지금 9월이잖아요. 정유월이잖아요. 정유월이면 이제 정화운이 온 거죠. 이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내년 운이 미리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전문성이 돋보이는 시대가 오는 거죠. 한 가지만 잘한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가지만 잘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었었는데, 요사이는 어때요? 한 가지만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1948년도 우리가 이렇게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한 이후 정화가 한 6번 정도가 온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유교 같은 어떤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화운이 이렇게 48년 이후에 3번이나 4번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정유년에 이제 전문가로 이렇게 등극할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경신금을 이제 재련을 해야죠. 녹여서 자기가 능력을 쓰고 일을 하고 어떤 성취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화는 이렇게 전문가답게, 전문성을 요구하니까 전문가답게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운이 온 거죠. 경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일만 하는 거고, 경금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사주에 정화와 경금이 둘 다 있는 사람은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당당하게 인정받는 운세가 온 거죠. 그래서 작업한다, 뭐 생산한다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것들이 상승 개념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병화하고 정화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현대사회에서는 병화보다 정화가 훨씬 더 우수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정화가 이제 연운에 도착을 하면은 먼저 내 사주에 을목이나 간목, 그러니까 실제 을목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을목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 될 이제 운이 온 거예요. 그리고 경금은 이제 내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행위까지 해야 되니까 실무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을목을 보면은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품질이 좋죠. 성능도 좋고. 그래서 둘 다 경금정화 둘 다 있으면은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전문 관리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제 화다 해가지고 화다 해서 을목이 타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을목이 목분이 되어 버릴 수가 있는데, 화다 목분하면은 이거는 전문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화다 목분이 되면은 배운 것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죠. 과거가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린다. 을목을 다 태워서 없애버린 거니까 저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운이 온 거예요. 화다 목분이 돼갖고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으니까, 을목이 탔으니까 인원 구조 조정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지난 사람은 과거에 있던 사람을 버려야죠. 그러면 결국은 배신과 배반, 불목하는 운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금이 있다면 화다 해서 신금이 금소가 되죠. 불이 꺼졌으니까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재련이 안 되고 이렇게 금이 남아 있으니까 회계 구조조정, 재무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빚도 채무도 있을 것이고 또 받을 것도 있을 것이다. 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화다 하면 목이 목분이 되어 버렸으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화다 하다 그랬는데 왜 불이 꺼졌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목이 분이 되었어요. 목이 다 타버리니까 불은 꺼지는 거죠. 이건 신금이 있을 때 하는 말이죠. 신금이 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가 있으니까 갚을 거는 갚지 말아야죠. 갚을 거는 갚지 말아야 되고, 받을 것은 악착같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금을 재련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못하는, 실력 없는 사람이 되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직업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토까지 사주에 있다 그러면 땅까지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도 나오는 거예요. 화다가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토가 토조되니까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 금을 재련하지 못하니까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 되니까 직업을 또 바꿔야 된다. 그렇죠? 신금을 가지고 있어서 불이 꺼져서 재련을 못하니까 이거는 금융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재무구조에 대한 문제, 채권과 채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갚을 것은 보류하고 받을 것은 다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화다했을 때 나오는 거죠.